그 목표 설정이 왜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그 목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실현해 나가는 방법.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또 실패해요. 그럼 실패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감정을 추스리는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간다라는 게, 내가 목표한 걸 조금씩 언젠가는 반드시 하겠다, 이 생각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김민철 야나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두 번째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첫 번째 흥행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티켓 파워가 좀 떨어지나 봅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시간도 뭐 되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사이에 책을 내셨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책인데,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책 이름은 이제 회사 이름을 너무 이렇게 활용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요게 또 되게 부제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제가 당신이 결심한 모든 것을 이루는 8가지 강력한 무기. 네.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이거? 네. 좀 맞아요? 예, 뭐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하면서 적긴 적었는데요. 참 참고로 이 책이 나온 결정적 계기는 정확하게 세바시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세바시 강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강연 요청이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세바시가 약 한 100만 조에 가까이 나면서, 그래서 강연하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또는 예비 창업가 또는 뭐 어떤 직장인 분들 이렇게 가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역경을 딛고 올라온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아, 이래서 실패했었구나. 그걸 정리한 게 이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저는 뭐 사실 제가 이 책의 추천사를 써서 저는 미리 읽어봤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팁, 뭐 강력한 무기를 유용한 팁, 이런 거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나누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꼭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걸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릴 것 같고요. 사실은 요 앞부분의 얘기는 이 나머지 45분 김민철 대표 1편 거기 좀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이 나와 있죠. 거기 놓치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 1편을 꼭 다시 그거부터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탁 끌리는 그 챕터의 문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핵심 습관을 바꿔라. 이 문장이 되게 탁 끌리더라고요. 이게 핵심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그 결과를 만드는 거죠. 목표를 향해 가는 습관이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럼 김민철 대표님의 운명을 바꾼 핵심 습관은 뭐였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업을 이제 망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 사업이 이제 갈매기 타임스라고 그 국내 최초이자 국내 마지막인 한 구단만을 위한 야구 신문이었어요. 롯데 자이언츠. 예, 갈매기 타임스. 혹시 부산 분들 계시면 같이 롯데. 예, 어쨌든 그런데 그게 8개월 만에 제가 망했어요. 단 1원도 벌어보지 못하고요. 얼마를 투자했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뭐 10년 동안 모았던 퇴직금이랑 뭐 그다음에 그러면 또 소상공인 대출 뭐 등등 뭐 다 적지 않은 돈이었네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뭐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을까? 근데 그게 딱 생각하기에도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지금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딱 발견한 게 있어요. 사업하기 전에 주변 분들한테 제 사업 아이템을 얘기했을 때 안 되는 이유를 정말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 안 되는지 저한테 주변에 다 얘기해 줬는데, 그때 이제 한 명씩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때 한영이 형이 이 얘기를 해줬지. 아, 두상이 형이 이 얘기를 해줬지. 아, 땡땡이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걸 다 제가 귀를 다 흘린 거예요. 경청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만약에 그 핵심 루틴 중에 하나라면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서 그 사람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아, 이분들은 왜 이것이 실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까? 그 부분을 굉장히 잘 경청해서 그 이유를 면밀히 잘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견해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뭉쳐졌을 때, 그럴 때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해치시키는 거고 리스크를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충분히 저에게는 주변에 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조언을 해줬는데, 제가 그냥 그걸 다 날려버린 거죠. 그냥 정확하게는 건방져가지고, 당신들은 내 마음을 몰라, 또는 당신들은 나의 계획을 몰라, 당신들은 이게 얼마나 훌륭한 건지 잘 몰라, 뭐 이런 말로써 다 튕겨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핵심 습관을 경청으로 좀.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뭐 야나두를 하면서도 위기에 빠질 때가 있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위기에 빠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샌가 또 경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 자꾸 튕겨내고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게 경청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청이 또 핵심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뭐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잖아요. 그때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오랫동안 생각해서 이거를 믿고 이 사업의 방향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것에 어떤 뭐랄까 좀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게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그것도 그래서 있죠. 안 들을 때가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저분은 이해도가 낮구나. 그런 건 조금 이제 건방지고. 그러니까 건방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기하셨던 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경청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얘기하셨던 그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뭐 우리 그 강연자 중에 오연호 씨라고 비행 파일럿 한 분 있는데 그분 강연 제목이 이래요. 경험하지 않은 자의 조언을 듣지 마라. 예.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의 책에 보면 있는데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쓸데없는 이야기도 경청은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 들어보고 이분 너무 염세적이다, 너무 비판적이다 그냥 뭐 그냥 답이 없는 얘기를 한다. 뭐 그냥 어떤 일이든 뭐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뻔한 얘기를 하면 그때는 페이드 전략을 쓰죠. 페이드? 안녕 하면서 사라진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경청을 하다 보면 질 좋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해주는 비판이 있고 그냥 딴지를 걸기 위한 비판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듣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판별력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사실은 자기 역량일 수 있겠네요. 그 경청을 전제로 하되 좀 경중 그리고 뭐 그른 것 옳은 것을 좀 구별할 줄 아는 역량이 있어야 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뭐 근데 그것도 역시 경청을 해야지만 구분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혼자서 또 핵심 습관을 가지고 잘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습관을 보고 반응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또 다른 그 눈길을 잡는 문장은 뭐였냐면은 성장하는 커뮤니티에 속하라. 뭐 이런 또 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단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사피엔스적의 특징이죠. 사피엔스적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을 보고 모방하는 일명 학습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일명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이렇게 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게 좋은 커뮤니티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그걸 비슷하게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열심히 잘 도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임에 끼면 나도 그렇게 변한다라는. 네,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흉내내려고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명 그게 이제 동행이 일어나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나도 저렇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행의 과정이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안에서는 성과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가 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하고 내가 만약에 못했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경쟁심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제 이 경쟁심에서 후진 사람, 약간 좀 양아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시기 질투하면서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경쟁심과 좋은 시기심은 뭐냐면 나도 똑같이 더 노력해서 저 사람이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내려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경쟁이 굉장히 좋은 감정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좀 자연스럽게 잘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가장 소중한 모임이 뭐냐면 그 인문학으로 배우는 그 수요 포럼이라는 곳에서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그 경영자들을 모아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 8시, 토요일 아침 8시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날 네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든 관계없이 아침 8시에 와서 우리랑 같이 인문학으로 너가 경영을 배워봐. 금요일 날 일찍 자란 얘기네요. 잘 수도 있고 네가 어쨌든 너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약간 진지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럼 예를 들면 뭐 그냥 괜찮은 시간이 아니라
굳이 아침 8시니까 얼마나 이게 진지한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20명이 저희가 그대로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잘 같이 1년을 마무리했죠. 아, 1년 동안 했네요. 예, 그렇죠. 예. 뭐 지속적이고 예. 같이 모인다는 측면에서 예. 커뮤니티네요. 네, 맞죠. 커뮤니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지금 너무너무 유명해진 대표님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친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이 있었나요? 런드리고의 뭐 조성호 대표라든지 런드리고, 런드리고 예. 그다음에 뭐 캐시노트의 김동호 대표 아. 뭐 등등 뭐 이렇게 금방 얘기하는 분들은 스타트 업계에 되게 예, 뭐 막 엄청난- 성장하시는 분들이네요. 예, 뭐 그런 쟁쟁한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 한마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 그런 것들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잘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좋은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경영자로서의 그 뭐죠,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그 조용민 구글 네. 매니저의 강연에 네, 당신이 만난 5사람의 평균이 너다. 네, 제 책에 더 있어요. 그죠? 이 책에도 있죠.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내가 네. 지난 만난 사람 중에 네. 그 만난 사람들의 그 어떤 속성들이 네. 곧 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특히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말이라는 거는 알고 보면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뭐 내가 A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별로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염세적으로 뭐 비판적으로 또는 뭐 너무 계속 비판적인 부정적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결국은 행동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럼 행동이 그렇게 바뀌면 결과적으로는 결과도 바뀌죠. 네, 그래서 이게 자기 주변에 있는 5명을 정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언제나 진취적이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옆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도 그런 유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럼 뭐 맨날 좋은 사람들만 만나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방법 중에는 자기가 정말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스캔하듯이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좀 존경할 만한 네. 분을 알아보는 거고. 어차피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근호연 회장님을 제 지인으로 둘 수는 없으니까. 누구요? 삼성전자 부회장. 그러면 근호연 회장님의 일대기부터 시작해서 책까지 한번 다 읽어보면서 이분이 내 친구인 양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분이 내 지인이 아니라면 그분이 언론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제 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에겐 징기스칸이었거든요. 아, 징기스칸이요? 징기스칸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식으로 성장했고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징기스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징기스칸이라면 어떤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좀 뭐 징기스칸 좀 호전적이긴 하네요. 근데 제가 좀 이구르족처럼 좀 생겨가지고 이것과 또 관련지어서 이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내가 타인의 믿음대로 행동한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마치 그 5명 내가 훌륭하다고 여기는 그 5명과의 만남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네. 또 반대로 이 5명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 이것에 따라서 나도 또 변하게 되는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남이 나를 바라보는 거랑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건 분명히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본인이 얼른 메타인지적 개념 그러니까 제3자의 객관적 개념으로 쫙 빠져가지고 나 자신인가 그 사람의 3인칭 시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상대가 생각하는 부분과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기대를 해주는 어떤 기준점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제가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나의 객관화 그리고 그 객관화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채워넣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커뮤니티가 저에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타인의 믿음대로 내가 행동이 바뀐다는 건 사실은 어떤 일방향적인 게 아니네요. 사실은 네, 그렇죠. 남들이 나에 대한 기대하는 거를 네. 남들이 기대하고 내가 네. 그것을 파악하고 네.
그걸 내가 그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채워 넣는. 네. 그래서 쌍방향적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변하는 거군요. 그 이 책에 나온 말 중에 뭐 이건 김민철 대표가 한 말은 아니겠지만 또 신뢰가 실제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보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신뢰를 받게 되면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그쵸. 감정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 감정들이 사실은 그 뭔가를 목표로 하고 가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제 그래서 뭐 나눈 게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좀 핵심 습관을 바꿔라. 그리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에 속하라. 친한 사람 5사람이 당신의 평균이다. 그리고 타인의 믿음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채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신뢰가 실제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주옥 같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당신의 결심한 모든 것을 이루는 이 방법들이 사실은 김민철 대표도 끝난 건 아니잖아요. 저는 ING죠. 뭐 끝난 게 아니라 시작. 결심한 게 되게 너무 많잖아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죠. 그 8가지 팁 중에서 뭐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저는 일단 사람 주변 분들에게 죽음이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를 꼭 좀 얘기를 해드려요. 갑자기 이제 죽음으로 넘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정말 많이 깨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청년 창업가들 중에 뭐 26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 26가 나의 현재를 바꾸는데 100억이면 바꾸겠니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청년 창업가한테? 그러면 호기롭게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시간이란 게. 나이 26, 27은 그만큼 소중한 시간인데. 저는 그럴 뻔했는데. 대표님은 저보다. 그렇군요. 맞아요. 어쨌든 그 시간이란 건 진짜 소중해요. 지나가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고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란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딱 한 번 사는 인생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행복도 반드시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위치, 뭐 돈 이런 거 말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진지한 주제인 죽음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제 인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2006년 8월 5일 날 제가 제 그때 에마였던 마티즈, 빨간색 마티즈를 타고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다가 뒤에서 오던 EF 소나타에 제 차가 부딪혔어요. 그리고 제 차는 전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순간에 이제 옆으로, 그러니까 뒹굴뒹굴 군 게 아니라 정말 다행인 게 차가 옆으로 탁 기울은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문이 이렇게 쫙 밀리면서 한 2초 정도 이렇게 쫙 주마등처럼 인생이 쫙. 그 슬로우 모션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게 있죠. 삶은 나의 선택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죽음은 누군가의 선택으로도 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언제 죽는다고 해서 그게 이상할 리는 없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그래, 인생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때 2006년 5월에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깊은 뭐랄까 묵상이 오히려 삶에 대한 최선을 다하자는 그 생각을 낳은 거네요. 네, 그렇죠. 매우 매우 소중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이 이 책의 8가지 섹션 중에 그래서 서문에 그걸 굳이 이 진지한 대화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맺은 말에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두고요. 자, 이 가운데 또 우리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스피커로 올려주시고 질문을 한번 자기소개 짧게 하시고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신생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김민철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은 초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어떤 거를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창업할 때는 제 인생의 모든 목표는 매출 15억만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출근 안 하는 회사를 만들자. 그때는 주 5일제가 아니었나요? 주 5일제였죠. 아닌가요? 네. 정말 주 5일만 일하고도 회사가 돌아가는 회사인데 15억 정도에 한 6명이서 일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당시에 그러면 예.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뭡니까? 살아남자. 생존? 생존, 살아남자. 일단은 살아남아야지 이 넥스트가 도모된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우리 수진 씨처럼 스타트업에서 열심히 네. 일하고 계신 분들의 첫 네. 번째 화두는 생존인가요? 일단 만약에 대표님이시면 무조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오다가 이렇게 그 스타트업 하는 동생이죠. 되게 친한 동생인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엔젤 투자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일단 무조건 살아남자. 살아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위를 도모하자고 했거든요. 구성원이라면 뭐 월급만 나온다면 뭐 정거래 법칙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대기업도 일해봤고 스타트업 같은 정말 작은 기업도 일해봤거든요. 그냥 나름대로 다 각자의 재미와 즐거움이 다 달라요. 배움도 있고. 예, 그렇죠. 대기업은 편한 거 있어요. 그냥 뭔가 그러면 여행으로 치면 뭐 호텔 생활 같은 거 하는 건데 좀 무료해요. 근데 뭔가 나라는 존재도 좀 뭔가 안 느껴지고 작은 곳 가면 힘들어요. 힘든 건 명확해요. 힘들다는 게 정확하게 시간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근데 내가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요. 또 각자의 재미는 완전 다른 재미예요. 근데 나는 좀 모험심이 있고 뭔가 경험하는 걸 재밌어한다. 그러면 스타트업을 그냥 그대로 즐기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전 약간 꼰대스럽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버텨라. 예, 스타트업을 들어가셨으면 스타트업을 즐기시는 게 맞다고 즐겨라. 생각해요. 그냥 모험한다. 나 그냥 공짜로 배낭여행한다. 이게 좋은 조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수진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래서 맨날 대표님이랑 같이 우리 존버하자고. 그래서 나중에 주식 나도 달라고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절대 말로써 전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로써 이렇게 주식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약서를 내미세요. 생각보다 약속 안 지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올라. 예. 우리 소연님. 네, 저는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생으로 스포츠 브랜드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표님도 회사를 창업하고 또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하시는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시간 관리의 어떤 뭐 몇 가지 팁이나 이제 원칙 같은 게 있냐? 원칙 있죠. 일단 세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데 빨리 해야 될 일. 첫 번째로는 예. 매우 중요한데 빨리 처리해야 할 일. 예. 두 번째는 중요한데 조금 시간을 둬도 되는 일. 중요하지만 시간을 예. 시간이 좀 있는 일. 예. 있게. 세 번째는 이제 빨리 해야 되는 일. 매우 그냥 중요한데 빨리 빨리 해야 해야 되는 말고 그냥 빨리 해야 되는 일. 그럼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건 정말 중요한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세 개를 안 넘는 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빨리 할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빨리 해달라고 하면 그건 그 일은 버려야죠. 거절하고. 거절하든지 버리든지.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한마디로 집중하기 위해서 뭐 거절하거나 버려라. 네, 그렇죠. 이게 되게 거절하거나 중요하다. 버리는 것도 굉장히 그러네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제 네. 중요한데 빨리 해야 될 일, 중요하지만 좀 시간을 들여서 할 일을 네. 정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또 단기적으로 그렇게 정하면 당장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몇 가지 일들을 네. 그런 기준으로 정리해 버리면 네. 될 수도 시간 관리가 잘 되는. 네, 그렇죠. 시간 관리는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소연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좋아져서 길 가다 멈춰서 다 적었어요. 소연님 안 적어도 돼요. 그 방송으로 나가요. 나중에 좋아요, 구독하기. 네, 소연님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주시면 우리가 질문 더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올라오는 동안에 네. 나눠도 할 수 있어 강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네, 주시죠. 8가지 챕터는 정확하게는 목표 설정부터 그 목표 설정이 왜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그 목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방법, 굉장히 쪼개어서 목표를 설정해라.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또 실패해요. 그럼 실패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감정을 추스리는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간다라는 게 사실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을 내 목표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나의 감정 상태, 그리고 내가 설정한 목표 이런 것이 혹시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좋아라. 광고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김민철 저자의 책입니다. 예, 국내 도서 74위, 자기계발서 24위, 야 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매일 점검합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님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질문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직에서는 한 10년 정도 일했고 건강기능식품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언제 출시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에 대해서 개념부터 좀 구축하면서 그 안에 세세한 것까지 이제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이고 이게 또 제품을 출시를 해봐야 고객 반응을 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언제쯤 이게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나 상당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짧게나마 조언 얻고 싶어서 질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저희 내부에서도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희 신사업이 계속 나오니까요. 일단 바다로 나가자. 바다로 나가자. 예. 일단 출시하자. 예, 바다로 나가서 이 배가 새는지 앞으로 가는지 아니면 뭐 전혀 앞으로 가지 못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아직 뭐 배도 아닌데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일단 물에는 뜬다라는 가정하에 물에는 뜬다는 가정하에 일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가야지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개선점인지에 대해서 빨리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맞습니다. 하나는 이게 얼마만큼 처참하게 현실 세계에서는 나의 상상력 안에서 일종의 그 뭐죠 이렇게 판타지 있게 막 대단한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바다에 부딪혀보면 뛰어보면 뛰어보면 전혀 다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 기능, 이걸 MVP라고 하죠. 최소 기능을 가지고서 그 기능을 이제 충분히 워킹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는 무조건 바다에 뛰어봐야 돼요.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상황마다 다 다른 게 회사의 자금은 얼마나 되며 또 대표자의 성향은 또 어떻게 되며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뭐 대표님들 중에는 또 완벽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인 정신처럼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저처럼 일단 도자기가 일단 물만 담아지면 일단은 뭐 마셔봐 한번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대표자의 성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장도 있어요. 이 시장 자체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먹어가지고 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최소의 어떤 기능을 갖고서 출시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뭐죠 제가 표현할 때는 일단 총을 땅땅땅땅 쏘다가 퍽 하고 소리 나는 곳이 있다. 그럼 그 퍽 하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목표 지점인 거잖아요. 그 목표 지점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제품은 어느 날 갑자기 완결성을 가진 제품이 나오진 않아요. 아이폰도 12년 전에 나올 때만 해도 그냥 통화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아이팟이 그냥 노래가 되는 정도의 수준의 폰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폰이 되어 있나요? 뭐 저희 회사랑 헷갈리시는 야놀자라는 기업도 야놀자라는 기업도 헷갈리나요? 이미 뭐 유니콘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순신 대표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드셨는데 그 회사도 알고 보면 다음 카페에서 맞아요.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결성 있는 걸 만든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저는 그게 속도를 내는 거에 가장 중요한 속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빨리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빨리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속도를 낸다는 건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알게 되는 거고 네네네. 완전 또 반대 개념이에요. 네, 그냥 그게 매우 중요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빨리 알아야지 빨리 고칠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최소 기능으로 한번 일단 시장에 출사표를 던져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클럽하우스란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사실은 지금 모습이 아니라 이전 버전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기간은 짧게 됐지만 사실은 이제 실패한 모습들도 있었다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또 있다. 우리가 유캔드라는 앱을 지금 작년 7월에 냈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 개발자 CTO 분이 이러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일단 내놔야 된다. 나가야지만 관리자, 그러니까 여기 운영자들부터 시작해서 개발자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정말 근데 그 전에도 벌써 1년 정도를 기획했는데 그 기획한 걸 다 만들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데이터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 기획이 다 끝나고 이제 상반기 내에 이제 다시 출시할 텐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깜빡 잊어버렸던 이야기를 또 저희 회사 CTO가 정확하게 다시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요. 우리 질문해 주신 이상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거가 가장 와닿았는데, 확실히 야나두 대표님의 스타일이시기도 하겠지만은, 일단 출시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시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자로 호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김호진입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시면서 궁금증이 생긴 게 다른 더 뛰어난 분들과 함께 자리하실 때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열등감이 생길 때가 있는데 약간 자기 개발을 하면서도 성장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감정을 혹시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거나 있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좋은 질문이고 앞에 제가 제일 처음에 좀 일정 부분 약간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누구를 만나든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기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겠죠, 감정적으로.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그 감정이 생긴 것만큼은 사실 굉장히 좋은 감정이에요. 열등감이 생긴 거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부족함을 내 자신이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족함을 무시하고 그냥 이대로 살 거냐, 아니면 이 부족함을 채워 넣을 것이냐인데, 근데 이제 이 부족함을 채워넣기 너무 멀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열등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막 집에 가면 막 패배감도 들고 그러죠. 근데 그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안 돼. 이렇게 하는 패배감으로 끝나냐, 네, 그렇죠. 아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냐. 네, 그렇죠. 그 패배감이 이렇게 내가 딛고 그래 뭐 내가 저 사람만큼은 안 되더라도 저건 굉장히 멋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좀 한번 노력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그거는 다 떠나서 어제의 나보다 내가 나아진 나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내일은 오늘의 나보다 나은 나를 만나는 거고, 이런 감정과 이런 노력으로 1년 전을 제가 딱 떠올렸는데 1년 전에 제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완전 유력하죠.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1년 전에 내 모습이 예. 부끄러웠다라는 거는 이미 거길 지나서 앞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나온 거죠. 1년 전에 내가 그립다라는 건 후퇴한 거고요. 그때가 더 잘 나갔을 때, 예, 좋았을 그렇죠. 때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내가 부끄러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의식과 열등감 이런 건 저는 매우 소중한 감정인데 이걸 그들과 경쟁하지 말고요. 나랑 경쟁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의 나. 그렇죠. 과거의 나, 어제의 나, 오늘의 나. 예. 그렇게 해서 더 나아지고 있다는 나 자신을 느끼는 게 저는 그게 훨씬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 막 계속 자기 자신을 계속 합리화시키고 자기만 계속 좋은 거, 이거는 약간 또 세상과 좀 너무 괴리되고 멀어져요. 이게 너무 세상과 완전 아웃사이더가 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감정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대신 이 감정으로 패배감으로는 안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감정을 잘 사실 컨트롤해야 되겠군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나를 좀 객관화 봤을 때 나의 부족한 점을 내가 봤다라는 뜻이라서 좋은 거고 그거를 잘 이렇게 전환시키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상대와 경쟁하지 말고 그거를 나랑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좀 제 자신을 멘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호진님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내가 과거에 나가 부끄러웠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진전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듯이 앞으로 뭐 예를 들면 1년 뒤에 나를 부러워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1년 뒤에 나는 사실은 시간만 지나면 내가 되거든. 더 나은 나가.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나로 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이죠, 이거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1년이 만약에 되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다면 2년 후를 또 기약하면 되는 거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완벽한 계획이네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정신 승리를 가져가면 되는데, 근데 그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야나두가 이제 창업하고 딱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준비했던 50억 다 날라가고 통장 잔고 5월 30일 날 11만 원 딱 남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많은 막 우여곡절도 있었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헤쳐나오는 거는 세바시 강의 보시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헤쳐나오고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이제 좀 상태 컨디션이 괜찮아지는 상태에서 뭐 감옥 갈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예, 완전 그 정도 각오했었는데 그 상태가 좀 지나고 이제 정신 차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제 자신한테. 야, 멋있네. 이거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멋있는 상황이네. 왜요? 이걸 헤쳐나갔으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앞으로 헤쳐나갈 걸 예. 사실 상상하고 믿은 거지. 예, 그렇죠. 이거 바닥인데 야, 내가 이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내 자신이 너무 멋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신뢰가 실제가 된다라는 네. 게 나에 대한 신뢰도 네. 나의 실제가 되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예. 이건 정말 좀 그렇게 좀 무대뽀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곧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네. 실제적인 노력이다. 네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호주님 화이팅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슴속에 새겨넣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세바시 나머지 45분 김민철 편 이 책 야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네.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는 계획이었고요. 네. 그걸 하면서 우리도 이제 그 세간에 네. 클럽하우스라는 새로운 네. 서비스가 오디오 기반의 소셜 서비스가 인기라길래 네.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녹화의 과정을 오디오로 생중계하는 이런 도전을 해봤습니다. 덕분에 저는 뭐 이렇게 스피커로 뭐 오랫동안 이렇게 제 떠들고 싶은 수다를 뭐 돈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클럽하우스에서 인싸가 된 기분입니까?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제가 수다 떨려면 이렇게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내 얘기 들으려면 예, 그렇죠. 내 얘기 하려면 이렇게 누가 맞습니다. 내 얘기를 아무나 들어주나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모여가지고 제 얘기 들어주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네. 김민철 대표님 이제 이 책에 관련돼서 네. 이제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결심한 네. 것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눴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아직 연초니까 네. 결심한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자기 성장을 네. 욕망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요. 네. 책의 저자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굵직한 이야기 해주시죠. 예. 제 책의 서문에도 적혀 있어요. 그 마지막 매진말에도 적혀 있어요. 뭐냐면 제 책 하나로 인생이 바뀌거나 뭐 제 책 때문에 뭐 자기 개발이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일어나거나 그럴 거라는 생각은 저는 정말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정말 제 책에 있는 문구 하나가 어느 날 그냥 가슴에 씨앗처럼 들어갔다가 그게 점점점 자라나길 되게 바라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바라는 단어는 야 너도 할 수 있으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가슴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클럽하우스에서 만나신 분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 단어가 가슴에 이렇게 꼭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책은 정확하게 이런 책이에요. 그냥 내가 목표한 걸 조금씩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고 반드시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만드는 게 제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책 안 읽으셔도 그 세 단어면 충분해요. 그냥 내가 목표한 걸 조금씩 언젠가는 반드시 하겠다. 이 생각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조금씩 언젠가 반드시. 예. 오늘 뭐 우리 야나두 김민철 대표님과의 대화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세바시 나머지 45분 김민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